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2단원 약수와 배수 문제입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소 공배수. 일단 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의 공입니다. 공통점이란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물이 있을 때 두 가지 사물에서 유사한 거, 닮은 거, 공통된 거, 교집합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제가 펜을 두 자루 준비했습니다. 자, 빨간색이 있고 하나는 검정색이죠. 이거 공통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화이트맨 보이시죠? 화이트맨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기 네임이라는 것도 보이네요. 네임. 그 위에 프로도 보이죠? 이런 게 공통점입니다. 똑같죠? 공통점입니다. 자, 이건 유명한 그림이죠. 캐릭터. 자, 얘네들은 뭐 닮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눈이 아주 동그란 게 크기도 똑같습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눈이 동그란 건 공통점입니다. 눈이 동그라죠? 자, 그리고 이쪽 보면 뒤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뭐냐면 이 인형을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6배수? 6배수라는 건 9구단 6단이죠. 9구단 6단. 9의 배수는 9단입니다. 6단을 쭉 써나가고 9단을 쭉 써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통된 거, 공통점 있는 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8이 보입니다. 9단에는 여기 보이죠? 또 6단에 여기 36이 보입니다. 9단에도 36이 보입니다. 여기 54가 보입니다. 여기도 54가 보입니다. 6단은 세 칸마다 나타납니다. 하나, 둘, 세 칸에 공배수가 나타나죠. 하나, 둘, 세 칸, 세 칸. 9단에서는 두 칸마다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요? 그럼 두 칸이면 이것도 공배수겠네요. 72도. 그럼 여기에 54 뒤에 72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72가 나올 건데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9의 배수에서는 두 칸마다 나타나니까 63 건너뛴 72도 공배수일 겁니다. 표에 나타난 6과 9의 공통된 배수를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됐습니다. 자, 그럼 6과 9의 최소 공배수, 공통된 배수에서 가장 작은, 이 동그라미 친 것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굴까요? 18이겠죠? 가장 작은, 이 공통된 여러 개의 배수에서 가장 작은 이랬으니까 여기는 18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6단에서는 세 칸마다 공배수가 나타나고 9단에서는 두 칸마다 나타날까요? 자, 그럼 한번 6을 살펴볼까요? 6은 2 곱하기 3입니다. 9는 3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럼 뭐가 공통인가요? 이 3이 공통이죠? 3이 공통입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있는 거죠. 2와 3이 다른 겁니다. 6에는 2가 있고 9에는 3이 있습니다. 9에는 3이 있죠? 제가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신랑 신부 인형입니다. 공통점 뒤에 자석이 있습니다. 뒤에 자석을 내고 있네요. 자, 신랑의 이름은 6입니다. 신부의 이름은 9입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3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백쥐베르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서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신랑은 2를 갖고 있는데 아내는 2가 없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뒤에 신랑이 갖고 있던 2를 여기다 한번 곱해주겠습니다. 신랑에게는 아내가 갖고 있던 3을 요 뒤에다가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랑은 2, 3, 3을 가질 테고 아내는 3, 3, 2를 가지니까 둘이 공통점이 되겠죠. 완벽하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에는 얼마가 곱해져야지 두 사람이 같아질까요? 9에는 얼마를 곱해야지 두 사람이 똑같아질까요? 2죠. 6에는 3을 곱해야 되고 9에는 2를 곱하면 3, 3, 2, 2, 3, 3 똑같아집니다. 즉 6단에는 3이 곱해지니까 6단에서는 3칸마다 공배수가 나온다는 것이고 9단에서는 2칸마다 공배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6단에서는 3칸마다 공배수가 등장하는 것이고 9에서는 2칸마다 공배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계속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다툼은 있겠지만 그 다툼은 쉽게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와 5의 공배수, 그러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죠. 2단에도 나오고 5단에도 나오면 됩니다. 2단. 그리고 5단에 모두 나와야 되는 수죠. 그럼 10이 되겠죠? 2단에서는 2단에서는 5칸마다 나올 테고 5단에서는 2칸마다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20이겠죠. 즉 10의 배수를 쓰면 됩니다. 3개를 쓰랬으니까 30을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 40, 50, 60, 70, 80, 90, 100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는 3개만 쓰랬으니까 3개만 썼습니다. 2와 5의 공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배수를 했으니까 2와 5보다는 클 것이고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이라는 거죠.
2와 5보다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2와 5보다는 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입니다. 그 다음 2와 5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10의 배수, 그러니까 10단을 쓰라는 얘기죠. 10단, 9단 10단, 20, 30, 쫑쫑쫑쫑 3개만 쓰랬으니까 40, 50, 60, 70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자, 2와 5의 공배수는 2와 5의 최소 공배수의 뭐와 같다? 배수와 같다. 자, 18을 쪼개는 겁니다. 18을 조그마한 수로 쪼개면 됩니다. 18은 2 곱하기 9죠. 9는 더 쪼갤 수 있죠. 9는 3 곱하기 3으로 쪼개집니다. 3 곱하기 3으로 쪼개지죠. 신랑과 신부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그 두 사람의 작은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30. 30도 작은 부분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자, 30은 2 곱하기 5죠. 그럼 15는 다시 3 곱하기 5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 곱하기 3이 공통이네요. 일단 여기 신랑 신부가 2 곱하기 3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신랑 신부 할까요? 아까와 다르게 그럼 이쪽을 신부라고 하겠습니다. 신부, 이쪽은 신부, 이쪽은 신랑으로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신부의 위치를 한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신랑 신부. 자, 신부는 3을 갖고 있는데 신랑은 3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랑 측에는 3을 곱할 것이고 신부 측에는 신랑이 갖고 있는 5를 더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두 사람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3은 갖고 있고 신부가 갖고 있는 3을 신랑도 가져야 되고 신랑이 갖고 있는 5를 신부도 가져야 되면 되겠죠. 그럼 두 사람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된 거 2와 3을 쓰고 신부는 3을 갖고 있었죠. 신랑은 5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부 측 3, 이게 신부라고 할까요? 그럼 신부 측에 5를 곱해줍니다. 신랑 측이 5였죠. 그럼 신부에게 5를 곱해주는 거죠. 신랑이 5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 신부에게 5를 이쪽에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신부 측은 3을 갖고 있는데 신랑은 3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점선으로 할까요? 신부 측에 점점점, 신랑 측에 점점점. 신부 측에는 신랑이 갖고 있는 5를 곱해줍니다. 신랑 측에는 신부가 갖고 있던 3을 곱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모두 똑같아지겠죠. 생백지면이가 했던 말, 결혼은 마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주보면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모두 똑같아지는 수를 하는 거죠. 즉, 이 신랑 신부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가장 작은 부분까지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작은 부분까지 관찰해 봐야지 신랑 신부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랑이 갖고 있는 5, 그건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 측에 5를 곱해주고 신부가 갖고 있던 3은 이 3은 신랑이 갖고 있지 않은 3이니까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게 완벽히 똑같아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최소 공배수를 곱할 때 2와 5를 먼저 곱해주고 가운데 3끼리 곱해줍니다. 2와 5가 곱해지면 쉬운 10이 될 테고 3, 3은 9니까 90 금방 나오겠죠. 다르게 계산하지 마시고 2와 5가 있으면 먼저 곱해주십시오. 계산이 수월합니다. 45와 27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45와 27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위에 신랑 신부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표시 있죠? 자, 요 표시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표시인데 좀 진하게 보이죠? 자, 이 표시가 무엇이냐면 나누기 할 때 쓰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 나누기 7을 해볼까요? 15 나누기 2 이렇게 7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뭐를 쓰냐? 몫을 씁니다. 목. 자, 그러면 이 위쪽으로 목을 쓰는 겁니다. 목. 얘가 좀 빳빳하네. 자, 나와라 맞는 팔. 자, 요렇게 쓰니까 요 위에는 몫을 쓰는 거였죠. 목. 자, 그럼 이렇게 뒤집으면 요 위. 자, 요 윗부분에 몫을 쓰는 겁니다. 목. 자, 이 자리가 몫의 자리입니다. 목. 자, 그럼 뒤집으면 몫이 어디 온다고요? 요 밑으로 온다는 겁니다. 목. 자, 그러면 자 3으로 나누는 겁니다. 3으로 나눴을 때 요 몫은 얼마일까요? 15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일까요? 9겠죠? 이렇게. 다시 또 요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15도 홀수고 9도 홀수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3으로 나누니까 이것이 약수죠. 약수인데 15도 나누고 9도 나누니까 3은 공약수죠. 공통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는 5가 되죠? 몫이 옵니다. 3, 3은 9니까 몫이 3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신랑 신부를 등장시키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랑 신부, 그다음에 이쪽에 신부 신랑. 제가 공평하게 신랑 신부, 신부 신랑 이렇게 위치를 잡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신랑 신부를 등장시키겠습니까? 여기 뭘로 할까요? 신랑이라고 할까요? 신부라고 할까요? 누구를 먼저 할까요?
신랑 신부 랑이 먼저 오네요. 그럼 여기 신랑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성별로 따진 게 아니라 리을이 먼저 오냐 비읍이 먼저 오냐로 따진 겁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이 3은 신랑과 신부가 공통으로 나눈 수입니다.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요 3도 신랑 신부가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5를 갖고 있죠. 신부는 3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에게는 얼마가 곱해지면 되겠죠? 신부에게는 5가 곱해집니다. 신랑에게는 3이 곱해지면 되겠죠. 자, 한번 신부에게 5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35죠. 자, 신랑에게 3을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35죠. 최소 공배수는 135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곱해도 135입니다. 그런데 요 3은 신랑 신부가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죠. 약수니까 이 3으로 신랑과 신부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몫이 15, 9가 나왔죠. 다시 또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신랑하고 3이 모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와 3이 나왔습니다. 몫이. 이 5는 신랑이 갖고 있는 거고 3은 신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아지려면 신부가 갖고 있던 3을 신랑한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나요? 신랑한테 3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135가 나오죠. 이 신랑이 갖고 있던 5를 신부에게 곱해주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135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35입니다. 이렇게 최소 공배수 135가 나오려면 어떤 작은 수를 곱하면 될까요?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3 곱하고 3 곱하고 5 곱하고 3을 곱하면 최소 공배수 135가 나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실패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노력한 자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도전한 사람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은 도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고 실패 역시 도전의 아름다움을 일부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조금 더 크게 키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도 힘내시고 학생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